익숙함을 의심하는 습관, 화이트무스 리프레임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치 논리에 의해 왜곡되고 방치되어 일어난 용서할 수 없는 피해에 아연했습니다. 저는 이와 관련된 진실을 적극적으로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최승호 PD가 만든 영화 추적을 보면 잘못 알고 있었던 사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반드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매불쇼의 이 영상을 끝까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처럼 영상의 내용을 정리해 두겠습니다. 2008년 대운하 사업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이름만 바꾼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작됐고 2012년에 끝났습니다. 22조 원이 투입됐지만 강은 살려내기는커녕 본격적으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이후 강물은 썩어갔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심각한 녹조가 번졌습니다. 낙동강 등 4대강 물을 식수로 쓰는 주민들은 건강 위협에 노출돼 있습니다. 미국에선 녹조 독성 농도가 200ppb를 넘으면 단수하지만 낙동강에서는 무려 5000ppb가 측정됐습니다. 첨단 정수 시설도 한계에 다다랐고 주민 몸속에서 녹조 독성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녹조는 장기와 뇌를 손상시키고 치명적인 질환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선 볼을 열어 물을 흐르게 해야 하지만 정치 논리와 시설 문제로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독성 실태 조사는 완전히 미흡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의 노력으로 금강과 영산강은 보해체와 상시 개방이 결정됐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선 모든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왜곡의 작자들과 언론이 설쳤습니다.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 최승호 PD는 17년간의 추적 끝에 영화 추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 영화를 통해 진실을 제대로 널리 전하려 합니다. 4대강 문제에 대해 우리의 관심과 행동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새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정상화 시켜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 가운데 우리 생명에 직결되는 물, 네? 4대강 문제를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진짜 오랜만에 들어봐요, 4대강. 그렇습니다. 4대강이라는 네. 단어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이거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일생 4대강 문제만을 파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네. 그분들과 함께 이 4대강 문제 확실하게 파보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죠. 잊지 말자 4대강. 자, 최고 권위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일생 4대강만 판 분입니다. 일생이라면은 몇 년인데요? 이분이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이 우와. 집에도 안 들어가시고 4대강만 파고 우와. 있습니다. 네. MBC 사장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우와. 지금 이렇게 고생해서 약간 좀 초췌해 보이는 거지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장님이었단 예, 말이에요. MBC 사장님이었습니다. 우와. 뉴스타파 최승호 PD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집념의 사나이. 20년 와, 가까이.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세상에는 정말 독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자, 그리고 네. 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역설적이게도 4대강이 지금 썩어가고 있다. 그래서 실제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팩트로 해야죠. 그렇죠. 네. 최승호 PD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전문가 한 분이 또 옆에 붙어 있습니다. 네. 경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이승준 교수님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두 분은 원래 이제 한 팀을 이뤄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런 셈이죠. 예. 제가 발굴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 문제를 함께 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흔쾌히 함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전히 부담이고요. 아, 부담이죠. 네, 네. 여기 나온 것도 부담이죠, 지금. 아, 그렇지. 맞아. 대단하신 거야, 진짜. 아, 심지어 네. 그 명문대 경북대학교 오. 교수님이야. 아유, 감사합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아니, 우리 교수님.
그리고 우리 PD님 이 4대강 사업이 말이죠. 2008년 MB 때입니다. 2008년 MB가 네. 뭐 대운하 사업한다고 난리를 맞아. 쳤는데 네네. 이 국민적 여론에 막혀버렸어요. 결국 대운하 사업을 못해서 이름만 살짝 바꿔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안타까운 근데 일입니다. 22조 들여서 4대강 사업을 결국은 MB 원하는 만큼 하고 임기가 끝난 거죠? 그렇죠. 임기가 끝날 때까지 4대강 사업을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대운하 사업의 1단계였다. 그 이제 4대강 사업을 했는데다가 조금만 돈을 더 들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보 옆에다가 배를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관문 같은 걸 설치하면은 운하가 바로 될 수 있는 수준. 그 정도로 딱 만들어 놓고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속으로 자 이제 내 후배 대통령 누구든 이거 운하하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내가 다 만들어 놨다. 이런 마음으로 가셨죠. MB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떠난 거야. 그래서 네. 일을 참 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국민을 힘들게 하는 방향으로 일을 하셔서 그렇지. 결과적으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4대강이 죽어가고 있다. 근데 무려 22조를 들였다. 네. 근데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우리는 워낙에 많은 일을 겪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잊혀졌다. 그래서 최승호 PD는 너무 속상하다. 나 죽을 맛이다 이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겁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 네. 이제 저기 뭐야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한번 이걸 4대강을 복원하려고 하다가 다 끝내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또 윤석열 씨가 나타나가지고 뭐 내란을 일으키질 않나 4대강도 그동안 해놨던 것도 다 원위치 시켜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제는 정말 물러서지 말고 네. 제대로 좀 이걸 4대강을 복원하자 네.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번에 영화를 만들었죠. 이게 얼핏 보면은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물만 흘러가게만 놔두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보라고 해서 이게 댐의 미니 버전이죠. 그렇죠. 보로 이렇게 물을 다 막아뒀어. 막아놨어. 그래서 요것만 좀 흘러갈 수 있게끔 흘려내보내면 최소한 이거 썩어 빠진 물 정도는 해소할 수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 그리고 녹조 라떼라고 우리 한창 기사 나왔을 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기사를 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해결됐나? 맞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물은 계속 썩고 있죠. 맞습니다. 어느 정도 썩고 있는지 우리 전문가의 목소리 잠깐 듣고 갑니다. 네. 녹조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예. 진짜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 우리 부영양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너무 네. 어렵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물 오염됐다. 예. 네, 너무 똥물이 많다. 그러면 여름철에 나타나는 게 녹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수치가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수치들입니다. 와. 그래서 일단 그걸 우리 꼭 기억해야 된다. 겨울철에 녹조가 없이 깨끗하다? 아니요. 추워서 안 생기는 거죠. 추워서 안 생기고. 더러운 물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썩는 속도는 계속 더 빨라지고 있습니까? 기후 변화로 그리고 유속의 변화 그리고 환경의 변화로 더 빨리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낙동강을 수원지로 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계실 텐데 맞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지금 어떻게 생활합니까? 사실 이 낙동강 물이 우리 뭐 생활 용수로도 사용이 되고 농업 용수로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생활 용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최첨단 정비 시설, 초고도 정수 처리를 해서 물을 먹고 있죠. 4대강 사업 전에 보다 4대강 사업 이후에 정수 시설을 더 강화한 건 사실이에요? 계속 개편해오고 업그레이드 해왔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모두가 썩었다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거네. 고도정수 처리 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었죠. 고도정수 처리를 해도 그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 오염 물질이 있어요. 그거에 그 뭡니까 그 한계치가 있는데 그 한계치에 점점 더 가까워진다라고 그 학자들이 분석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 그 한계치를 넘지는 않았는데, 네. 그렇지만 한계치 가깝게 지금 자꾸 다가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 부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원을 바꾸자 해가지고 이 수원지를 낙동강에서 환강으로 또 바꾸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정수 시설을 더 고도화하고 있다는 것은 물은 더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맞습니다. 증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하냐 이겁니다. 누가 눈 가리고 있나 봐요. 아마 서울이 아니어서
그런지 서울 사람들 그런- 몰라. 죄송하네. 근데 사실 이거는 죄송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네. 지역의 문제라서 그런지 그 중앙에서 서울에서는 크게 의제화되지가 않는 그런 맞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재명 정부에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더군다나 이게 어떤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국토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강이라는 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우리의 4개 강, 그 4개의 강을 한꺼번에 흐르는 강에서 저수지로 바꾸는 거거든요. 아.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녹조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고 네. 그 녹조에 의해서 사람들의 건강이 침해를 받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동물들도 거기서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를 좀 다시 정말 제대로 강을 살리는 그런 프로젝트를 이제부터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또 여론이 모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네.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모아주십시오. 네, 뭐 저는 힘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최승호 PD가 영화를 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영화는 뭐 어떤 영화입니까? 제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17년 동안 따라다니게 됐어요. 네. 대단한 분이에요. 그 사이에 그분하고 뭐 몇 번 여러 번 만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제가 이제 처음에 그분을 만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제 굉장히 이제 스릴러입니다. 네. 그분은 이제 가시고 저는 막 이렇게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은 때로는 국정원을 통해서 저를 사찰하시고 네. 저를 또 김재철 사장을 통해 가지고 저를 자르시고 MBC에서 맞습니다. 저는 이제 잘리고 난 뒤에 나와가지고 또 뉴스타파라는 언론을 또 우리 다른 언론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해직 언론인들하고 만들고 4대강을 계속 취재를 하고 마침내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코 속 검사를 했는데 네. 저도 저 독이 나오더라고요. 오 제 진짜요? 코에서도. 4대강 취재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예, 그렇죠. 오. 그리고 이제 아마 그 검사하기 전에 그 녹조가 좀 심한 데서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문제는 거기서 계속 사시는 분들이 그렇죠. 문제죠. 네. 그러면은 그 사시는 분들은 코 속에 놓으면 독 이런 게 검출이 돼요? 그렇죠. 이번에 우리 교수님이 하셨죠. 그래서 한 100명 했나요? 네, 네. 100명 정도 했고요. 절반 정도에서 코 속에 우리 코로나 검사하듯이 네네. 제가 검사를 했고요. 뭐 유해 남세균이라고 해서 이제 독을 만드는 녹조랑 그다음에 그 녹조 독성이 검출이 됐었죠. 50% 가까이. 그 주민들, 어민들, 농민들 위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 실제 상황인데 이 너무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큰일이네. 그래서 이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영화 추적을 만들었고 이 영화 추적은 후원을 받는다고요? 네, 지금 이제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보호 주변에 계시는 많은 분들한테 이제 좀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네. 이 4대강 사업이 지금 우리 너무 그 세상사를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최욱 선생님이나 또 저기 사회자분이나 또 잘 모르신다니까. 맞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홍보를 좀 많이 해서 네. 그 많은 관객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 네. 4대강 문제가 얼마나 여전히 중요한지 네. 우리 미래를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왜 중요한지 이거를 네. 좀 아시고 바꿔냈으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펀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원을 좀 더 많이 해주시면은 네. 저희들이 그걸 해낼 수 있는 그 동력이 힘을, 된다. 동력이 되는 거죠. 저는 네. 요 추적에 대한 이 예고편을 보면서 조금 가슴이 찡했던 게 17년 추적하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 영화에는 젊어요. 너무 젊고 지금 노인이 됐어. 노인이 됐다고. 아닌데 아직 노인은 아닌데. 노인과 4대강. 이거 참 야. 가슴이 아픕니다. 네. 노인과 4대강 할 때 그 노인은 네. 이명박 씨를 맞아 가슴이 이명박 아파요.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네. 자, 이 4대강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4대강 준설을 합니다. 파요. 땅을 파. 네, 판 네. 다음에 보로 막아. 음. 이게 4대강 사업이야. 그게 22조가 들었는데 자, 여기서 굉장히 무식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네. 이 4대강 사업을 했던 이명박은 떠나고 없어요. 이제 권력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물은 고이면 썩는다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아요. 실제로 썩어가는 거 보면 알아요. 맞죠? 맞죠. 그러면 보를 열어서 물을 흐르게 일단 좀 하면 되잖아. 그걸 왜 못하는 겁니까? 이런 여러 가지 논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기네가 한 사업이잖아요. 보를 개방하면은 그 보가 사실은 소용이 없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라는 걸 자인하는 셈이 되죠. 네, 정치적 논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하는 거죠. 지역 주민들도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그 성향이 네. 예, 국민의힘 쪽이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어떤 그 팩트에 의한 어떤 생각이라기보다는 네, 잘못된 정보 그쪽의 어떤 그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생활인들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민들이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결국 이제 그쪽 지역의 언론들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 같은 중앙의 굉장히 큰 언론들 그리고 그쪽의 어떤 그 전문가 박석순 교수님 혹시 모르시죠? 네. 별로 아직 그 정도로 유명하신 분은 아닌데 이쪽 분야에서는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네네네. 그분이 옛날에는 스크루박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대운하를 할 때 보로 이렇게 물을 막는 거니까 수질이 나빠질 거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분 이야기가 운하에 배가 다니면은 수질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스크루박이다. 스크루박. 이런 그렇게 비판을 조롱당했고. 별명이 있었던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4대강 보로 인해서 녹조가 더 생기는 건 아니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오히려 수질이 좋아졌다 이런 주장을 또 계속하고 있죠. 아직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조선일보 같은 언론이 계속 이제 펌프질을 하고 있는 거고 그쪽 또 지역 언론들은 또 다 성향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포위가 돼 있고 그 속에서 그 주민들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분들도 이 사업의 전체 A부터 Z까지를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딱 90분 동안 보시고 나면은 네.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였는지를 분명히 아실 거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떤 그 변화를 여론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단 뭐 보를 철거한다라고 하면 그쪽 정치 논리에 의해서 야 우리가 어렵게 해놓은 거를 부셔? 뭐 이런 거는 가능하다고 봐요. 옳다는 게 아니고. 근데 물 정도 그냥 흐르게 하는 것은 당장 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답답함에 제가 여쭤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문재인 정부가 못했습니다. 5년 동안. 와 보를 여는 보를 여는 것도. 낙동강 보를 여는 것도. 취수구 공사를 해야지 보를 열 수 있는데 취수구라는 거는 물을 빨아들이는 그 시설이거든요. 물을 이렇게 빨아들여야지 농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물을 빨아들이는 이 시설이 예를 들어서 보가 이렇게 있으면은 보에 이게 수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취수구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를 개방해요. 개방하면은 물이 이제 내려가겠죠. 네, 수위가 낮아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낮아지면은 취수구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농업용수를 쓸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물을 못 빨아들여요. 그렇죠. 그럼 농업용수를 쓸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취수구를 처음 공사할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네. 이렇게 밑으로 했으면 넣어놨어야지 취수구를. 원래 그 이명박 씨도 이 보를 언제나 열고 닫고 할 수 있게 한다고 자기가 이야기했어요. 네.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게 분명히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굳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보를 못 열게 설계를 해놨어. 설계를 해놨어요. 와. 그랬는데 이제 이걸 이렇게 공사를 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중앙정부에서 공사비를 주겠다. 아 취수구를 내리는 공사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주겠다 했는데. 예, 주겠다 했는데 지자체에서 안 지자체에서는 거부해요. 와. 왜요?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 권한이 지방 정부에 있대요. 네. 결국 안 하겠다라고 계속 거부를 하는데 그 거부 이유는 네. 결국은 정치적인 논리가 아니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이죠. 왜냐하면 그 농민들한테 제가 가서 물어보면요. 네. 그 지자체에서는 농민들이 원치 않는다 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그 농민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거를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네가 언제든지 그 물을 쓸 수 공급받을 있는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그리고 녹조도 없게 해준다는데 뭐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심각하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우리 최홍님이 좀 세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돼. 아니 이게 무슨 뭐 언제든지 물을 쓸 수 있고 녹조도 없게 해준다는데 네. 그리고 예산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근데 그런데도 왜 안 하겠다? 그거를 반대를
하는 건지 와. 그건 말이 안 되죠. 야, 이런 얘기는 좀 영향력 있는 손석희 씨가 좀 많이 이야기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단순하고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게 여러 정치 논리에 막혀 있다는 게 참 속상하고 답답합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또 우리 전문 교수님에게 넘어갑니다. 이게 봄만 열면 지금보다는 확실히 더 물이 깨끗해지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 아니로 대답하면 그런 건 맞아요. 아, 네네. 사실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은데 아, 네. 네, 녹조 측면에서 바라보면 네. 뭐 보문을 열게 되면 유속이 생기고 자정 정화 능력도 생기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일부 개선이 당연히 됩니다. 아, 그건 맞고. 자, 그러면 아까 얼마큼 썩어 있는지 잠깐만 설명을 했으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 주세요. 네네. 해외 각국에서 이 녹조 문제로 정말 골머리를 썩고 있죠. 여러 나라에서 이 문제를 했고 제가 이제 공부한 미국에서도 심지어 이 녹조 문제로 단수가 일어납니다. 3일 동안. 그만큼 이 독성이 위험하니까. 그때 그 당시 단수할 때 수돗물로 마시는 것도 안 되고 샤워도 안 되고 빨래도 안 된다.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소방당국이 물을 공급합니다. 그 뒤에 여담이지만 그 물 관리 못한 시장님이 답벌 재선이 안 됐다. 이런 농담이 나올 정도로 그 임팩트가 엄청났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1위호였거든요. 뭐 1위호의 녹조 독성 농도가 높아봐야 200 ppb였습니다. 뭐 ppb 하니까 어려운데 하여튼 200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200이다. 지금 낙동강의 여름에 재면 얼마일까요? 와, 이게 중요하네. 200인데 네. 단수 조치했다. 네. 미국에서. 그러면은 200은 안 됐을 것 같아. 한 150? 지금 저희 학생들이 재면 5,000 넘어갑니다. 에? 여름에. 5천? 네. 그러니까 얼마나 높을수록 더 썩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독성이 많다, 즉 녹조가 많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수질 오염의 지표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여름철의 녹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다는 건 강인데 맞죠? 호수였거든요, 미국은. 이 녹조가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이 정말 많습니다. 마이크로시티만 300종이 넘어요. 네, 근데 이런 독성 물질들이 간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는 신장 독성 그리고 또 정자수를 감소시키는 생식 독성까지도 지금 알려져서 미국에서는 정말 뭐 CDC 이런 데서 EPA나 환경부나 이제 질병본부청에서 그림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실제로 이 녹조가 발생하는 지역에는 비알코올성 간 질환 환자 수가 올라가거나, 그래요? 네, 그다음에 아니면 알츠하이머, 파킨슨 같은 뇌질환 환자 수가 증가하거나 이게 우리나라만의 연구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연구가 되어 있고요. 네. 중국에서는 부림센터의 정자에서 이제 마이크로시티닌이 검출이 된다는 것도 발견이 됐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실태 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네,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물 속에서도 안 나오는데요. 아, 그게 문제네. 네. 이게 그러니까 조사 방법이 틀려가지고 조사를 해야 돼. 그래야 맞아요. 이게 얼마큼 지금 우리 심각한지를 알릴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이 물들이 농업용수로 사용이 되죠. 네. 그 10년 전에 뭐 이미 해외 각국에서는 이런 녹조 독성이 식물에 축적이 된다, 아. 흡수 이행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 중으로도 이제 우리 코 속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지금 현재 건강에 위해성을 끼치고 있으나 현재 낙동강이든 금강이든 녹조 조사는 제대로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있고요. 아이고. 네, 안타깝죠. 사실 너무 괴리감이 큽니다. 실제로 거기 사시는 분들이 보는 녹조와 그다음에 정부에서 측정한 녹조의 차이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방송을 하시는 PD님께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조사가 되는 거고요. 네. 아니 와, 그러면은 이거 독성이 엄청 심각하네. 높은 건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결국 또 아까 얘기했잖아. 네. 고도 정수 시설로 지금 와. 처리하고 있답니다. 그게 우와. 얼마나 단적이 있느냐면요. 이제 부산시에서 이제 정수장 일부 시설 교체를 한다고 잠시 고도 정수 처리를 못했어요. 수돗물에서 바로 냄새가 나서 민원이 들어간 사례가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제가 살던 곳도 그래서 빨래를 했는데 이제 지오스민이라고 흙 냄새 비슷한 냄새가 나요. 그 아. 냄새가 이렇게 빨래에서 나가지고 한 이틀 정도. 아니, 그 최소한 그러면 이 낙동강 인근에 있는 분들 정도는 막 들고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들고 일어나지는 않고 있죠, 아직은. 들고 이런 나시도록 하려고 하는 게 저희 영화입니다. 그래서 여론을 선동간 줄 알아요. 네. 아니 왜냐하면 그분들의 어떤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아니 저희 영화를 보시고 예를 들어서 뭐 틀린 부분이 있다거나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비판을 하시면 되죠. 네. 그렇지만 제가 느낄 때는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래도 하나라도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라도 장점이 있으니까 그 농민들이 가만히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라도. 그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뭐 잘못된 정보지만
4대강 사업을 하고 보로 막아두기 때문에 홍수 피해가 없다. 오. 이런 판타지는 있지 않을까요? 그건 완전히 판타지죠. 예. 근데 그런 판타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4대강 사업 이런 건 있어요. 예를 들어 자 4대강 사업을 했으면은 강을 깊게 팠잖아요. 네. 낙동강 수십 6m로 판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뒤에 물론 많은 부분들이 다시 되메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네. 모래강이라서 뭐 그렇죠. 위에서부터 모래가 내려오니까 네. 다시 되메어졌어요. 그렇지만 완전히 다 메어지진 않았다고요. 음. 그러니까 옛날보다도 4대강 사업 하기 전보다도 이제 좀 더 이렇게 홍수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좀 더 커진 부분은 있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홍수 조절을 안 합니다. 해외에서 선진국에서요. 예? 그거는 강을 망가뜨리면서 하는 홍수 조절이잖아요. 네. 이거 강을 다 이렇게 파가지고 예를 들어서 1m를 강을 파가지고 내리려 그러면은 강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m를 파야 되잖아요. 근데 제방을 예를 들어 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방을 쌓으려면 요만큼 1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쌓으면은 그만큼 물을 야. 채울 수 있는 양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파가지고 아. 이렇게 파가지고 홍수를 막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무지막지한 방식이고 네. 사실은 사리에 맞지 않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분들은 그 이명박 씨가 딱 심어놓은 그 잘못된 관념이 뭐냐면은 홍수는 준설을 해야 된다. 그렇죠. 홍수를 막으려면 무조건 강을 파야 된다. 네. 이 관념이 이 이명박 씨 이후부터 생겼어요. 아. 그래서 공무원들도 이제는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고 아. 홍수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강 파는 것부터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 그렇게 무식하게 그래요. 그 강을 예를 들어서 물구비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어디 한 군데 모래가 많이 쌓였다거나 이래가지고 물이 소통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다거나 그러면 그 부분을 준설을 해서 이렇게 드러내서 물이 잘 소통되도록 하는 그런 것은 했죠. 네네네. 그렇지만 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수십 6m로 쫙 이렇게 파가지고 무식하지. 한다는 거는 그거는 배를 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홍수 방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그게 홍수를 방지해줬다는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그 강 근처에 지금 낙동강 근처에 사시는 분들. 근데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워. 아무튼간에 이 여론을 좀 환기시켜가지고 네. 결국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럼 해결하는 방법, 그 대안은 뭐가 되는지 끝으로 그 부분 말씀 좀 하면서 마무리를 짓죠. 우선은 복원을 해야죠. 금강하고 영산강은 이미 보를 그 해체하는 방안까지 다 결정을 했습니다. 일부 보를 3개를 해체를 하고 또 일부는 그냥 상시 개방을 해둔다 하는 결정을 이미 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 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이행을 하면 돼요. 네. 이제는 뭐 그걸 뭐 복잡하게 또 생각하고 이럴 게 아니고 그걸 그냥 날짜 정해가지고 이렇게 착착해서 보를 해체하는 과정을 밟으면 돼요. 네. 영산강은 해체 또는 개방에 대한 계획이 다 세워져 계획이 있어요? 다 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났어요. 네, 5년이 걸렸잖아요. 어. 그런데 낙동강하고 한강은 그게 안 됐어요. 네. 그러면 낙동강 한강은 이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결정을 해야죠. 네,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가서 하면 이미 금강 영산강을 결정을 한 그 프로세스를 밟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네. 낙동강 한강도 그대로 해 나가면 됩니다. 다만 기왕 하는 김에 좀 강도 좀 더 아름답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획을 좀 제대로 좀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조직을 잘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은 일을 잘한다는 게 이상한 방향으로 잘하는데 네. 2년 만에 그걸 해치웠잖아요. 네. 2년 만에 해치운 거는 그 사람이 범정부 기구를 만들었어요. 4대강 살리기 추진단이라는 걸 추진본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부서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그 안에서 같이 공동 작업을 하면서 각 부처의 예산이라든지 그 실무자들이라든지 와가지고 그걸 다 한꺼번에 2년 만에 다 끝냈거든요. 네. 적어도 그러한 정도의 조직이 만들어져서 네. 제대로 준비하고 제대로 착착 이렇게 해나가지 않으면 적당히 하려고 하면은 참 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계속해서 저희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